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 먼저 MDD 방어법, MDD 채권법 두 전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께 모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도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생기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가 여태껏 올렸던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좀 질문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Q&A 영상을 찍어 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로 달아주셨던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또 이 전략들에 대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MDD 방어법 그리고 잠부 MDD 채권법은요. 오로지 TQQQ의 MDD에 의거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TQQQ 장투 전략이에요. 자, MDD 방어법에 대한 영상 제가 시리즈로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자매품인 MDD 채권법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거 먼저 보고 와주세요. 자, 먼저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 먼저 볼게요. 자, 엑셀 시트 어디서 다운받으시는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그 MDD 방어법 채권법에 관련된 모든 영상에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어요, 링크를. 영상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영상 설명란이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글로 써놓은 데가 여기에 Show More라고 써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은 제가 글로 썼던 게 쫙 나오는데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링크,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 드랍박스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를 클릭하시면 보통은 저번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었는데 또 어떤 데는 들어가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 점 3개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옵션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세금은 왜 백테스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세금은 이제 원천 징수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이 전략들 실행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일단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세금은 이제 버는 것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절세를 공정한 방법으로 하면 좋지만 방법이 없다면 저는 뭐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주의예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니까 굳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세금을 백테스트에 포함 한 이유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그 한국의 세금 체계가 너무 달라서요. 그리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이 세율이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천차만별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조건으로 이 세금을 포함해서 백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자, 근데 뭐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만약 MDD 방어법에서 실현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낼 방안이 좀 막막하시다면 MDD 방어법에서 지갑에 쌓이는 돈 있죠. 이 돈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asset location이라는 게 있죠. allocation이 아니라 location. 즉, 내가 어디에서 투자를 할 거냐. 절세가 되는 은퇴 계좌가 있다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 역시 그 미국과 한국의 은퇴 계좌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 방법은 이 계좌에서 이 방법은 저 계좌에서 이렇게 조언해드리기가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MDD 방어법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자, QLD 적립식이랑 뭐가 더 좋아요? 질문 많이 들어왔었어요. 둘 다 수익률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QLD는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 이용해서 제가 백테스트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상장 이전 기간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같은 기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냥 전략 짤 것 없이 굉장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적립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기에 긴 시간 보시면은 QLD 적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만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MDD 방어법의 장점은 그 추가 적립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좋아질 문이 열려 있다는 소리죠. 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QLD 무주성 적립은 그리고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냥 투자금에 그냥 따박따박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MDT 방어법은 적립금을 추가할 때 나름 지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자, MDT 방어법은 현금 비율이 투자 상황에 따라 0에서 30%까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QLD는 언제나 주식이 100%이기 때문에 주식 100%는 항상 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 한 그 정도 차이점이 있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쌓아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MDT 방어법에 약간 영감을 준 그 VR, Value Rebalancing, 라오원님의 방식에서는 그 현금풀을 주식 평가금의 50%까지 쌓게 놔둡니다. 그 이상은 쌓지 않아요. 현금풀이 주식 평가금의 50%가 되면은 더 이상 TQQQ를 매도해서 현금화하지 않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약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DT 방어법은 항상 그 지갑을 제외한 현금풀이 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에 있는 액수는 TQQQ 평가금의 한 20% 선에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은 뭐 지갑을 TQQQ 평가금의 50%까지, 즉 VR하고 비슷하게 가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억해 두실 점은 지갑에 돈이 많을수록 대세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에 손해를 보는 점이 아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큰 폭락장에서는 그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갑에 얼마나 돈을 쌓을지. 분명 지갑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방을 막는 역할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지갑이 쌓이는 걸 보면서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닷컴버블 방어되나요? 제가 이 질문 받을 것 같았는데, 정답은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닷컴버블 고점을 맞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MDT 방어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갑에 운 좋게 돈을 많이 쌓아뒀는데 닷컴버블 고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닷컴버블이 보면은 올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쫙 빠지는 게 아니고 버블이 천천히 꺼지거든요. 요 긴 시간 동안 추가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과 그 대응 전략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닷컴버블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MDT 방어법이 방어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닷컴버블을 방어하기 가장 이상적이었을 상황은 가장 안전하게 갔을 때죠. 지갑에는 TQQ 평가금이 50%까지 쌓여있고, 또 후반 집중의 매수 가이드를 사용 중이었으며, 또 노동소득이 충분해서 매달 추가 적립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전 충분히 닷컴버블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닷컴버블을 방어하기 가장 까다로웠을 상황은, 자, 지갑에 쌓아둔 돈이 없고 또 초반 집중형 매수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매달 추가 적립금이 투입 불가할 때, 막막하죠. 이럴 때 닷컴버블 오면은 상당히 이 전략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라오원님 VR과 비교해달라는 게 많았어요. 전략적인 비교, 그리고 수익률 비교. 일단 라오님 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라오님 방법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MDT 방법은 포템님의 아바타법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분들의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좀 쌓은 거라서 저는 이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라오님 VR과 비교해 볼게요. 둘의 차이는, VR은 매수 매도 결정이 목표 부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 부위는 그리고 공식에 따라 결정되고요. 저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그런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MDT 방어법의 매수 매도 결정은 TQQQ의 MDD에 달려있게 전략을 짜봤습니다. 수익률 비교를 해볼게. 제가 찾은 바로는, 자, VR 백테스트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금이 5,000불이고 매달 50만 원 해서 10년이라서 6만 불이 추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원금이 6만 5천 불에 백테스트 결과가 아마 13.3억이었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백테스트 뭐 파일 같은 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읽은 게 이 수치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단순하게 이 금액으로 시작해서 이 금액으로 끝났을 때로 보니까 단순 연평균 수익률은 35%다라고요. 자, 같은 기간, 요 기간을 MDD 방어법 중앙집중형 매수 가이드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면요. 똑같이 원금 5천, 그다음에 추가금 6만 불. 이 6만 불은 그냥 매달 무지성으로 티켓큐 매수, 즉 VR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걸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평가금, 최종 평가금 같은 기간 안에 MDD 방어법은 16.1억이었어요. 그리고 MDD는 코로나 때 마이너스 61% 찍은 게 최대였고, 그다음에 무역 분쟁 때 마이너스 40%였습니다. 제가 라오님 VR은 MDD 정보가 없어서 이건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단순 연평균 수익률로 비교하면은 VR보다 MDD 방어법이 약 3%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백테스트 결과가 이렇다는 거고요. 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VR이랑 MDD 방어법 둘 다 괜찮은 전략으로 제가 생각한 게 백테스트 결과 항상 정말 비슷하게 나와요. 둘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TQQQ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략이고 기본 컨셉이 같기 때문에 즉 하락장 때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욕심 부리지 않고 판다. 이런 기본 컨셉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바타법과 비교해 주세요. 아바타법은요, 자신의 평단에서 하락 퍼센티지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요. 근데 NDD 방어법은요, TQQQ의 하락 퍼센티지에 따라 매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바타법은 본인이 어느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행보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NDD 방어법은 누가 언제 시작하든 TQQQ MDD 싱크가 딱 맞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게 약간 더 일관성 있게 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바타법은 짧은 구간에서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횡보할 때 이때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MDD 방어법은요. 하락장에서 정고점 회복 시 한꺼번에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매수한다는 컨셉은 비슷한데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다음 질문은 자, 이제 정고점 갱신 시 리밸런싱하기 너무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아쉬워도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갑에 돈도 쌓이고, 그리고 현금이 30% 비중일 때 정확히 MDD에 대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추가 적립금을 언제든 투입 가능하신 분들, 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정거점 갱신 시에 계속 TQQQ가 불어나게 놔두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요럴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높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적립금 준비가 언제든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다음 질문은 이제 마이너스 5% 이하의 MDD도 대응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5%까지 대응하면요. 매수 매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막 매수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 이하의 MDD에 또 풀의 일정 퍼센트를 소비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부터 대응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질문. 적립식으로 운영할 때 MDD 방어법 어떻게 운영할까요? 제가 한 옵션 세 가지를 드릴게요. 옵션 1. 자, 적립금이 투입되는 시기에 자신의 매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자, 즉, 적립금을 1000불이라고 칠게요. 예, 1000불 이제 적립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 매수 가이드 진행 상황을 보니까, TQQQ MDD 마이너스 9%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매수 체크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다 더하면 9%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때 TQQQ 시작할 때 있죠. MDD 방법 시작할 때처럼 마이너스 9%까지 MDD까지의 매수율인 여기에 더하면 8%거든요. 그 8%, 즉 80불을
TQQQ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 풀에 더해가지고 풀 총액을 업데이트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옵션 1이고요. 옵션 2는 지갑에 그냥 넣어 넣으시는 방법이 있겠고, 옵션 3은 반은 지갑에 반은 옵션 1처럼, 아니면 뭐 30%는 지갑에 70%는 옵션 1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DD 채권법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MDD 채권법을 이 TQQQ와 TMF 7대3, 그 다음에 MDD 채권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기적으로 단순 리밸런싱 했을 때와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분기 리밸런싱과 MDD 채권법 비교입니다. 수익률 거의 똑같죠? MDD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약간 MDD 채권법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기 리밸런싱 전략 있죠? 이런 방법은 리밸런싱 주기 한 달, 세 달, 6달, 1년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한 거는 분기마다 리밸런싱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한 달마다 하면요. 수익률이랑 MDD 약간 올라가요. 수익률은 떨어지고 MDD는 약간 올라갑니다. 제일 요 한 달, 세 달, 6달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요 세 달이 좋아서 그 결과를 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언제 리밸런싱을 시작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2월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뭐 3월에 했는지, 이 리밸런싱 주기가 어디에 핀트가 맞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약간 나비 효과 같이요. 근데 심플하게는 최고죠. 뭐 MDD 트래킹도 안 해도 되고 정해진 날짜에 딱 리밸런싱만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보시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법도 닷컴법을 방어되나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긴 했는데 요 TMF의 모태가 된 TLT 성장이 닷컴법을 분기 이후라서 백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MDD 방어법보다 채권법이 좋을까요? MDD 채권법은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MDD 방어법보다 분명히 백테스트 결과는 좋았어요. 좋았으나 이제 향후 10에서 20년을 봤을 때 그 채권 ETF의 퍼포먼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현금을 채권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현금은 변하지 않죠. 얘는 현금은 뭐 그대로죠. 현금은 현금이니까. 채권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합니다. 뭐 주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변수랑 리스크가 더 적은 쪽은 제 생각엔 MDD 방어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판단은 또 여러분 몫이고요. 이렇게 Q&A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자주 올라왔던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좀 달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 전략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일단 문득 든 생각이, 앞으로 이제 은퇴하기 5년 전 또는 내 돈이 이제 필요한 시점 5년 전부터는 이 방법 하지 마시고 더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요. 리만 사태 때 백테스트 해보니까 그때 전고점 회복이 5년이었습니다. 5년. 물론 그 MDD 방어법, MDD 채권법을 하면 더 빠르지만 그 주식 투자만 했을 때는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5년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이 손실이 왔을 때 이제 5년 기다리실 수 없으면은 이런 초대형 이벤트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이 있고 추가 투입금이 있을 때는 이런 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이지만 만약에 자신이 은퇴 직전이다. 아니면 목돈이 좀 있으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5년. 보수적으로 봐도 5년? 약간 뭐 여유 있게 보면은 한 3에서 1년 전부터는 이런 투자 전략은 좀 지양을 하고 더 안전한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제 전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A 영상을 이번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정말 전략이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